자, 이제 또 모의고사 지문 공부해 봅시다. 자, 37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글쎄, 내 생각에는 이 37번 지문이 사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땐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지문일 거거든.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코노미스트면 경제학자겠지. 경제학자에게 who succeed in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닫아볼게. 자, 해석을 먼저 고지고대로 해봅시다. figure out이라는 말이 이제 뭐 알아내다, 이해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어떤 사람의 선호 구조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이렇게 갈 거야. 어떤 사람의 선호 구조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자, 사실 요 말이지 사실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말이긴 하지. 자, 그 다음에 뒤에를 한번 읽어볼게. 여기는 여기까지가 덩어리겠지. 자, 이해하는 거야. Whether the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is greater than that of another. 자, 이해를 할 건데, 요렇게.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이, 어떤 한 가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이 다른 것의 만족감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다른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이제 이게 요거지. 선호 구조를 알아냈다라는 뜻이지. 자, 말이 어려우니까 몇 번 좀 반복을 해볼게. 자, 어떤 사람의 선호 구조를 알아냈대. 선호 구조를 알아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다른 물건을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아니면 더 작은지를 알아내는 거래. 뭐 예를 들면 나한테는 이럴 수 있어.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자랑은 아닌데, 먹는 거에 돈 쓰는 걸 조금 아까워하는 편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비싼 음식을 먹을 때, 아, 난 차라리 그 돈이면 뭐 살 수 있는데, 뭐 무슨 옷을 살 수 있는데, 무슨 신발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라는 사람의 선호 구조는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보다는 쇼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거든. 요런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선호 구조를 이해한 경제학자에게는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에게는, 자, 이제 드디어 주어가 나와. 설명하는 것은 행동을 뭐의 측면에서?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여기까지 가서 is가 동사.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잠깐만 다시 써볼게. 자, 여기 이렇게 주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underlie라는 단어가 보여. 동사 원형은 당연히 underlie라는 단어인데, 이제 밑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기반을 이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요거를 덩어리째 해석을 해보면 사실 오른쪽에 써 있기는 해. 기반을 이루는 호불호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니까. 그래서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호불호의 변화의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자, 다시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호불호 변화의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 번만 더 할게.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호불호의 변화의 측면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문장을 딱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게 사실일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내신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냥 내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호불호가 있어. 근본적인 호불호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 뭔가 상황이라는 말하고 근본적인 건 좀 다른 느낌이지. 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동할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란 말이야. 그런데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기반을 이루는 호불호의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얘가 변했어. 이게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래. 됐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나의 얘기를 조금 더 예시로 풀어보자. 나는 근본적으로는 먹는데 돈 쓰는 거 아까워해. 그 돈이면 쇼핑하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상견례를 한다고 쳐보자. 나하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부모님들 다 만나가지고 모여서 식사 자리가 생겼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만약에 나 먹는데 돈 쓰는 거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이니까 상견례 자리도 저희 그냥 짜장면 한 그릇씩 먹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자, 음식에 돈을 많이 썼어. 그럼 이게 음식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건 상황적인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쓴 거지 기본적인 나의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닌 거잖아. 그치? 다시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건 잘못된 설명이야.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지? 첫 번째 문장에 사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겠지 기본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다. 자, 어법 하나. 자, 요거 satisfaction에 대한 대명사지.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깨부셨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면 학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To argue that the baby boom and then the baby bust resulted from an increase and then a decrease in the public's inherent taste for children, rather than a change in relative price against a background of stable preferences. 자, 이게 문장이 엄청나게 긴데 이거 동사고 여기 투부정사가 주어야. 이만큼. 주어가 엄청나게 길지? 주어가 투부정사 덩어리로 등장을 했고 여기가 이제 동사거든. 자, 우리 주어 먼저 깨보자. 자,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을 할 거야? 베이비붐 알지? 아기가 되게 많이 태어나는 거. 베이비 버스트는 아기가 이제 조금 태어나는 거. 베이비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해석 보면 출산율 급락이라고 써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가 이제 명사절이잖아. 그래서 베이비붐과 출산율 급락이 뭐로부터 유발되었어? 어떤 증가와 감소, 뭐에 대한 대중들의 아이들에 대한 내재적인 취향의 증가, 아이들에 대한 내재적 취향의 감소로부터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 말이 조금 어렵잖아. 여기서 여기를 봐봐. 이게 내재적인 이란 뜻이지. 내재적인, 그게 요거야. 근본적인. 그러니까 내재적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근본적인이라고 써볼게. 근본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 요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베이비붐,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 베이비 버스트, 출산율이 확 떨어졌어.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긴 거냐면 대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근본적으로 더 좋아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됐기 때문에 베이비붐, 베이비버스트가 생겨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이비붐, 베이비버스트가 생겨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성향 때문에 아기들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싫어하는 성향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조금 낳고 라고 이렇게 근본적인 걸 가지고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됐지? 자, 뭐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가격 변화보다는 상대적인 비용 변화보다는 against a background, 뭐를 배경으로 하여? 안정적인 선호를 배경으로 하여. 자, 여기서 안정적인 선호를 배경으로 하여 상대적인 비용 변화라기보다는, 자, 우리 해석 한번 볼 건데 해석에 뭐라고 나오냐면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한 상대적 비용의 변화보다는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안정적인 선호도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거를 변동이 없는 선호도라고 했거든. 변동이 없는 근본적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말을 또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 안정적인 선호, 사람들의 변함이 없는 안정적인, 변하지 않는 근본적 성향, 근본적인 선호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아. 라는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인 비용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런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근본적인 성향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이를 기르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게 변했어. 아이를 기르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별로 안 드는 쪽으로 사회가 변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 변화라는 뜻이야. 됐어?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주어가 굉장히 길었는데 주어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 주장을 할 거냐면 아기가 많이 태어나고 아기가 조금 태어나는 것들은 대중들의 아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근본적인 성향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이야. 근본적인 성향이 변했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기보다는 근본적 성향은 변함없는데 아이를 기를 때에 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그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대중들의 근본적인 성향이 변했기 때문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고 조금 태어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됐지? 는 사회경제학자를 불안정한 포지션에 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올바른 주장이 아닐 겁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초록색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지. 근본적인 성향 변화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지. 근데 글쓰는 이걸 좋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본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아. 근데 왜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사회과학자가 불안정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복습 잘 합시다. 내용 확실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다음 거. 자,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such an argument about birth rate, 출생률에 관한 그러한 주장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주장이 뭐야? 근본적인 성향 변화로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주장들은 equivalent, 똑같은 거야.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어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rise and fall in mortality, mortality라는 단어가 사망률이란 뜻이거든. 사망률의 증가와 사망률의 하락이 뭐 때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 Increase in the inherent desire change for death. 죽음에 대한 내재적 욕망의 변화의 증가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래. 자, 말을 편하게 한번 해볼까? 살다 보면은 이제 뭔가 사망률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을 거야. 해석자 한번 볼까? 사망률이라고 실제로 나와. 사망률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사망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사람들이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사망률이 떨어질 때 그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생각이 변해서 그렇게 변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 사회가 사망률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 사회의 사람들은 사망률이 올라가도 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야. 또 사망률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회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예전에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으면 안 된다. 사람이 죽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해. 근데 상황이 변해서 사망률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얘기라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자,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출생률에 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방금 말했던 거, 출생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망률의 올라감과 내려감이 죽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내재적인 기본적인 욕망 변화의 증가 때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be attributed to 뭐뭐 때문이라고 여겨지다 라는 뜻이지.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보고 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거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혹시라도 그래도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서 계속 피드백 요청하세요. 내가 볼 땐 이건 정말 어려운 지문이 맞아. 자, 다음 거.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changes in income and prices, 어떤 소득과 비용의 변화는 뭐라기보다는 changes in taste, 취향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소득과 비용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상황의 변화지. 상황 변화. 상황이 변하는 거지. 내가 부모가 되었어. 혹은 내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족의 남편이 되었어. 근데 내가 돈을 뭐 많이 벌게 됐어. 되게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게 됐어. 그러면 아이를 좀 낳아볼까? 아기를 좀 낳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아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가 않을 거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아기를 원한다. Or as you will see later, 또는 당신이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더 많은 만족감을 얻어. 근데 그게 어디에서 얻어진 만족감이냐면 아기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디자이어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반면에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이어는 똑같은데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요 얘기야. 자, 37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자, 복습 꼭 잘해보자. 이거 내용 반드시 머리에 넣어야 되고, 학교에서 문제로 낼 때 좀 내용을 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38번. 자, 얘는 조금 부담이 덜해. 자, 읽어볼게. 아이고. 자, 자연 세계에서 자, 만약에 어떤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면, 근데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면 충분한 안티 뉴트리언트를 가지고 있어. 뉴트리언트가 영양이고 그 앞에 안티가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지. 이거를 항영양소라고 한대. 항영양소. 근데 뭐 나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항영양소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하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영양소의 반대니까 독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생각만 그렇게 해보자. 자, 다시 어떤 동물이 식물을 섭취를 할 때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진 뭐 할 만큼 make it feel unwell, 그 동물이 뭔가 좀 몸이 아프다라고 느끼게 만들 만큼 충분한 항영양소를 가진, 다시 그 동물이 아프다고 느끼게 만들 만큼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을 어떤 동물이 섭취를 하면 됐지? 그러면 그 동물은 그거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당연하겠지. 그냥 먹었는데 아파. 안 먹지.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여기 어순 좀 생각을 해보자. 인오프는 명사 앞으로 가는 거지. 어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라서 이렇게 동사원형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unwell이라고 하는 건 아픈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다라고 생각하면 어법 다 속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자, 다음 거. 자, intuitively,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 이러한 식물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자, pass down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어떤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걸 pass down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전달되어지는 여기 이게 PP라고 쓰면 헷갈리겠구나. 수동이라고 쓸게. 자, 빙 PP로 수동을 표현을 했어.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전달되는 정보와 수년 동안의 진화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수년 동안 진화를 거치면서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자꾸 뭔가 전달을 해주면서 그것이 만들어내었어. 이러한 어떤 타고난 인텔리전스, 타고난 어떤 총명함을 만들어냈어.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냈어.
innate라는 단어가 타고난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inborn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타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져. 자, 그런데 이러한 직감은 not just seen in animals. 단지 동물에서만 보아지는 건 아니야. 동물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우가 나왔겠지. 역접을 표현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Have you ever wondered? 너 궁금해 본 적 있어? 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 혹은 채소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동물들에게서만 그런 게 발견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서도 발견돼? children에게서도 발견돼. 이렇게 말이 넘어가는 거지. 닥터 스티븐 건드리라는 사람이 justify this, 이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했습니다. As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우리의 유전적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이것을 이렇게 정당화했다. 그러니까 보여줬다, 확인시켜줬다 이런 말이겠지. Our inner intelligence, 자, 유전적 프로그래밍 equal 우리의 내면적 지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 since는 때문에라고 할 겁니다. 많은 채소들이 항영양소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의외이긴 하지. 우리는 채소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글쓴이는 그게 아니래. 많은 채소들이 항영양소로 가득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tries to keep you away from them. 당신의 몸은 당신을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채소를 멀리하게 합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you are still fragile. 당신이 아직은 연약한 동안에, 아직은 발달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해석하면 돼. 어릴 때란 얘기겠지. 아직은 어려서 연약해. 아직은 내가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채소를 먹지 말라고, 피하라고 자꾸 한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애들이 채소를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애들이 채소를 안 먹는 건 정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보면. 자, it does this. 그것은 이것을 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making your taste buds perceive these flavors as bad and even disgusting. 만들므로써 당신의 미뢰가, 미뢰, 혓바닥에 있는 미뢰 알지? 당신의 미뢰가 이러한 맛을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인식할 건데 뭐라고 인식해? 나쁘다고, 심지어는 역겹다고. 다시, 당신의 미래가 이러한 맛을, 그러니까 채소 맛을, 야채 맛을 나쁘고 심지어 역겹다라고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그것이 이것을 합니다 라고 할 거야. 자, 그것이 이것을 한다. 이거 각각 생각해보자. 이거는 미션입니다. 영상에서는 얘기 안 할게. 모르겠으면 얘기하고 학원에서. As you grow, 당신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신체가 더 충분하게 강하게 되면서, 강해지면서 뭐 할 만큼 tolerate, 견디다라는 뜻이니까 이러한 항영양소를 견딜 만큼 당신의 신체가 충분히 더 강해지면서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그것들은 더 이상 전만큼 나쁘게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채소일 건데 채소들이 더 이상 전만큼 나쁜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 뭔가 야채도 좀 맛있는 느낌이 난다. 애들이 야채를 맛없어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 38번 두 지문 공부를 해봤고 37번 같은 경우가 내용이 좀 빡셌다. 이거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